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샌드폭스입니다. 네, 7월 마지막 시장 분석 시간이죠. 수많은 변화들이 이제부터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증시도 한번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금과 은 앞으로 어떠한 이슈들과 함께 올라갈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유럽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금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게 금이 엄청나게 큰 폭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한번 상승 나오고 조정 상승 나오고 이 구간에서 소폭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추세에서 약간의 조금 내려온 건데, 와, 금이 이제 폭락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럽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지게 되는데, 자, 금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 때문인 건데, 금리 인상과 함께 파월 의장은 적어도 2025년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 2%대까지 내려갈 일이 없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말했는데요. 자, 유럽 은행 또한 지금 현재 27일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면서,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4.25%가 되었고, 9연속 금리 인상하면서 이날 통화정책에서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물가 상승률은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며 목표치인 2%대로 안정을 보일 수 있도록 목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보면은 이 파월 연준 의장도 이 라가르드 여는 총재님께서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까지 우리는 낮춰야만 합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2025년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는 총재는 일단은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움직임들도 금리 인상을 해주면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조금씩 낮아지는 과정이 있는 거고, 이 미국은 3%대 정도 내려온 상황인 거죠. 자,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이제 3%라는 거지, 이전에 물가가 상승했던 이 상승분을 거기서 이제 내려간 퍼센테이지가 아니란 거예요. 결국에 이 복리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도 조금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파월 의장 왜 금리를 더 올리면서 2025년도까지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고, 이거는 미국 전년 분기별 공실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 이 전체 이 그래프도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실률 또한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자, 이건 단순히 지금 이제 공실 문제가 이 기업의 이제 재택근무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 연체율 지표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 미국 정부 있잖아요. 이렇게 위기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위기가 발생될 때는 결국에 통화 발행 돈을 찍어갖고 바로 이렇게 수혈해줬어요. 공급해줬죠. 그래서 이번에도 디레버리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금리 올리는 거죠. 디레버리징 하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인쇄해서 쏴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은행 위기가 발생되고 은행들에게 이 대출을 해준 거고, 대출을 잘 해줬죠. 그리고 미국 학생들 학자금 대출 무려 50조 원 규모를 그냥 없던 걸로 퉁치게 해줬어요. 면제해 준 거죠. 이것도 이 디레버리징의 일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건데, 결국 근데 이 부동산 문제들, 이 트리거 터지고 난 이후에는 결국 다시 한번 이 돈을 찍어내는 이 통화 발행을 해서 돈을 공급해 주죠. 이런 과정 속에서 금리는 점점 높아지는데, 자, 이 금리 높아진 여파 때문에 부동산이 아파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도 한번 출렁일 요소, 그리고 금과 은 가격도 결국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이런 유동성 쇼크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 단기간인 거고요. 자, 이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결국 원달러는 오르기 때문에 이 실물 금하고 은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자, 지금 역사적으로 위기가 그냥 왔냐? 또 이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블이 터질 때 그냥 터진 게 아니라 1929년도 대공황 시절에는 RCA라는 이런 100달러 넘기던 주가가 20달러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1967년 맨해튼 펀드, 인기주 성장주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이 펀드도 파산했어요. 69년도에. 그리고 1970년도부터 이 스테이가 시작됐는데 1972년도에 니프티 피프티도 거품이 분발했죠. 자, 이런 흐름들. 2000년도 IT 닷컴 버블. 자, 이때 인텔,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 국내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됐었죠. IT 버블 때.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2023년도에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메타, 구글 이거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한 말이 있는데 PEG가 1.5 이상일 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때가 닷컴 버블 때 한번 높게 올라갔어요. 이 PEG가 2.4, 한 2.6까지 올라갔는데, 자, 지금 현재 2.4, 2.5까지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문제들이 지금 크게 나왔다. 자, PEG가 뭐냐? 경기 침체기에서 이 PEG, PR이랑 주가 순이익 증가율 해갖고 곱하기 100, 한 이 수치인데, 결국 지금은 높다라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버블과 유사하다.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게 당장 터질지는 일단 미지수인데 지금 장단기 금치가 역전되고 이런 여러 지표들에서 위험 신호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차전지도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2차전지도 이 매출은 올라갔어요. 매출, 영업이익은 올라갔는데, 자,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할 만큼 미래에도 이 매출이 그대로 지켜줄 거냐, 또는 지금의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려줄 거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이게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는 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거는 거품이 맞다, 어느 정도는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 분석 위주로 하고 국내 기업 한 종목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금 차트부터 볼게요. 지금 금 1분 캔들인데, 자, 이때 이제 딱 발표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급락한 것도 없는 게, 자, 이 바닥 찍고 제가 바닥을 알려드렸는데, 바닥 찍고 반등했는데 그냥 소폭 바닥 찍고 올라온 거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한번 양봉으로 해서 마감했습니다. 결국에.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시간에 이 단기에서는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빠졌다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결국에 반등 성공했고, 현재 소폭 눌리더라도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겁니다. 결국에 금값은 지금 바닥 나왔다. 그리고 금은 이 시계열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지금부터 봐도 이 4년 이상은 봐야지 금을 어느 정도 매력적인 투자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 안전 자산이고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 방어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막 높은 그런 상승세는 어려워요. 막 금가격이 10배 정도 오른다.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오르게 된다면 한 3배 정도까지는 오를 수가 있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 그래서 금값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한 4년 이상을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으로 은값입니다. 은값도 일단 이 반등을 조금 시원해졌어요. 여기 한번 매물대 횡보하고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일단은 딱 섭취하고 반등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 캔들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두 캔들 좀 커진 캔들 보이시죠? 이 하방에 대한 갭을 메우는 이 과정이다 라고 해서 다음 주에도 한 이 구간에서는 다시 지지가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커머셜 수업 딜러들의 숏포션 물량이 1만 5천 계약 정도 지금 증가했다라고 소식이 보이는데, 자료가 보이는데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잘 모르겠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한번 이 구간은 절대 깰 리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 깨지면은 그냥 은값이 하락 반전했다고 봐도 될 만큼 이 구간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구간이 깨려면 금도 같이 함께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렇게 만약 깨지려고 한다면 자, 어떤 사건이 발생되느냐,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유동성 쇼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은값이 상승하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서 한번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은값도 현재 이렇게 방향성을 하고 있는데 매물을 쌓으면서 이 주황색 장기 하락 트렌드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약간 이런 방향이에요. 일단은 조정까지 이쁘게 받았고 조금 그냥 한 1, 2% 정도 더 내려간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채널 그리면서 또는 수렴하면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목표 구간이 28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원달러 누린다. 원달러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한미 금리차가 2%대로 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동결하고 미국은 0.25 올렸죠. 퍼센트 올리고 25bp 올렸는데, 자, 그래서 지금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원달러는 지금 현재 조정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 채널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이제 이 구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에선 지지 한번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결국 이 매물대를 그리고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달러도 일단은 방향은 위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일단은 지난주하고 뭐 금이나 또는 이런 거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냥 다만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결국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금 가격이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인플레가 언제 어떻게 발생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코스피예요. 코스피 왜 중요하냐, 지금 한번 상승 조정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중단은 계속 지지해주고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상단은 못 뚫고 있어요, 계속. 근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번 뚫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조금 더 이번에 한번 미국 증시랑 같이 오르고 그 다음에 빠르게 같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일단은 보면은 코스피는 한번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가 오를 때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사면 안 되겠죠. 특히 2차전지는 이 코스피하고 크게 방향성을 함께 하고 있지는 않아요. 2차전지는 말고, 그리고 AI도 일단은 오를 놈들은 뭐 어느 정도 다 올랐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오르지 않은 AI를 고른다? 뭐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근데 AI 대형주를 잡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 네이버 주가 26만원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자, 이 당시가 이 미국 적자 기업을 인수했을 때 이 포시마크라는 걸 인수했었죠. 자, 이 당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진 모습이고, 자, 지난주 시황 분석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하면서 하락 채널까지 다 돌파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 자, 이때 골든크로스 터질 때 이때도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사자 했는데, 자, 결국 내려왔어요. 지금 이게 하락 채널로 해서 계속 내려왔던 건데 결국에 반등하고 이번에 하락 채널을 돌파했습니다. 자, 왜 돌파했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야겠죠. 자, 일단은 이 올해 컨센이 조금 그래도 괜찮게 나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 대비 컨센이 이제 올해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나아졌다. 영업이익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8월 24일에 공개하게 됩니다. 자, 이게 데이터, 한국어 기반 데이터를 토큰을 굉장히 많이
학습시킨 이런 인공지능이 이 멀티모달이라는 기술력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는데요. 자, 이건 라인업이고 8월 달에 이렇게 출시와 대화형 AI 서비스, 그리고 선공개, 뭐 오픈, 뭐 되게 많아요. 뭐가 되게 많은데 결국의 핵심은 네이버의 이 사업 라인에 AI를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고.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X, 초대 규모 AI 인공지능인 거죠. 자체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 X와 결합하면 사용자 니즈에 맞는 응답을 즉각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로부터 기업형 서비스까지 다양한 AI 프로덕트를 만들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대 규모 AI를 위한 인프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삼성이랑 협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 대화형 서비스, 챗 GPT랑 비슷한 기능들이 한국 기반으로 지금 언어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생성 AI 검색 서비스, 자, 이런 것도 등장한다고 하네요. 이제 AI한테 뭔가를 물어보면은 이 쇼핑이나 뭐 이런 맛집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포털에 이렇게 검색하면은 AI 같이 뜨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인가 봐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광고주가 여기다 내가 광고를 넣고 싶어, 조금 AI한테 더 많이 노출되게 하고 싶어 하면은, 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이 광고가 조금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 자체는 한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결국 이번에 미국 빅테크들이 많이 올라간 게 뭡니까? 결국에 AI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근데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와 뭐 LG 그룹,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제 도입하는 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하반기에 이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 광고 기업들도 한번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광고 기업 뭐가 있냐면 제가 아는 게 이 제일기획이고, 그리고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기업들 있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는 각자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샌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